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르첼로 리피의 다큐멘터리 영화 이제 나는 승리한다 개봉 행사에 참석한 지네딘 지단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리피 감독과의 관계와 벤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피는 제 코치였고 무엇보다도 저를 유벤투스로 오게 해준 분입니다. 저를 믿어주고 저를 뛰게 해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이 없어서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결국 그는 저를 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는 코치일 뿐만 아니라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는 제가 유벤투스에서 뛰고 잘 뛰고 결국에는 그게 끝이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중요했고 그와 함께 우승도 했어요. 우리는 인상적인 팀이었으며 인상적인 감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아임의 자케 카를로 안첼로티와 함께 제가 만난 최고의 코치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저도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는 이탈리아에서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대답을 들어보면 확실히 어떤 팀이 되었든 감독직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벤치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관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네딘 지단은 뮌헨의 코칭 후보 목록에 있습니다. 지단은 사비 알론소의 첫 번째 대안으로 간주됩니다. 바이에른은 프랑스 전설의 헌신을 상상하고 있고 지단도 과거 뮌헨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2015년 3월 지단은 당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만나기 위해 프랑스 코치진과 함께 뮌헨의 훈련장에서 3일간 지냈습니다. 바이에른은 세계 5대 클럽에 속하는 빅클럽이지만 동시에 매우 친숙한 팀입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베너 슈트라세의 시설도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바이에른과의 계약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빌트에 따르면 아직까지 지단과 구단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단이 복귀를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코치가 되는 것이 항상 제 목표입니다. 지금은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감독 자리에 대해 여전히 분명한 해결책으로 사비 알론소 감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알론소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듯 레버쿠젠에서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싶어하며 바이에른의 결정은 알론소의 결정을 기다림에 따라 점점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팬들에게도 지단의 아우라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납니다. 그는 3일 동안의 펩 훈련을 지켜보고 다음 해에 코치로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3번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지단의 독일어와 영어 실력이 형편없어서 바로 채용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어는 배우면 됩니다. 김민재와 데리흐트는 어쨌든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내의 아버지는 프랑스어권입니다. 글쎄요, 지단의 생각이 2015년 이후로 다소 바뀌었다는 것을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사건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단은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단은 정말 훌륭할 것입니다. 언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역사를 곁에 두면 되니까요.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지단은 베켄바와 크루이프의 버금가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축구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통역사는 단어만 통역할 뿐입니다. 게다가 지단이 자신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글쎄요, 저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곳에 살아야 하니까요. 지단도 뮌헨에서 잘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단이 빨리 시작하고 싶다면 새 시즌 훈련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동의해야 하는데 5월 이전에는 알론소와 협상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단에겐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바이에른과 계약하지 않으면 독일어를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알론소에게 모든 것을 걸고 결국 세바스티안 호네스만 얻게 되겠죠. 아마 굉장할 겁니다. 알론소가 뮌헨의 탈출석에 앉는다면 바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가 한 시즌 더 바이엘에 머물다가 레알로 이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으로서 원하는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리버풀과 프리미어 리그도 더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바이에른은 오래전부터 매력을 잃었습니다. 특히 지난 두 번의 감독 경질로 인해 벤치 자리가 불안정해졌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사비 알론소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환상적입니다. 바이에른과 싸우고 있는 유일한 무패팀입니다. 이제 시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분데스리가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CEO 드레세는 새 코치가 독일어를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새 코치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언어는 한 가지 측면이지만 배제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국제적인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지금은 추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코치를 살펴보고 여름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코치를 찾아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바이에른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여름에 클럽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분명한 것은 바이에른은 2025년에 그를 무료로 내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데이비스를 영입하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알폰소 데이비스는 2024년이나 2025년에 합류하기로 구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 여름 기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영입하거나 무료로 영입하려 합니다. 바이에른과 레알 마드리드는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바이에른은 데이비스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잠재적 교체 제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은 데이비스를 공짜로 잃고 싶지 않으며 만약 그들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다면 이번 여름에 데이비스 판매를 통해 이적료를 극대화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바이에른의 입장은 6월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데이비스는 판매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스와 레알 마드리드 사이의 개인 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는 10월부터 데이비스가 가장 좋아하는 목적지였습니다. 바이에른의 요구 가격은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 될 것입니다. 바이에른의 디렉터 프로인트와 데이비스의 에이전트 니쿠세의 마지막 만남에서 알폰소 데이비스와 레알 마드리드 사이에 어떤 합의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연간 2천만 유로를 요구하는 데이비스에게 클럽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를 내보내고 후임으로 밀란의 테오를 영입하려 하지만 밀란은 테오의 가치를 약 1억 유로로 평가합니다. 높은 몸값은 에르난데스를 영입하려는 모든 클럽에게 일종의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밀란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에르난데스의 에이전트와 계약 협상을 시작하고 현재 계약 조건인 2026년까지 연간 400만 유로를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비록 높은 연봉이 포함되더라도 재계약이 목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